55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 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항상 이렇게 쭉 읽어져 있으면 다 읽어보세요. 한 개씩 장난칠 때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표시하고 자본의 가산 항목이다. 아니죠. 자기 주식은 우리 취득하면 차변에 쓰죠. 얘는 우린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2번. 주식회사 한국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식회사 서울의 지분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의 결산일인 2020년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인가? 자, 서울의 주식 500주를 주당 1,800원에 취득하고 증권회사 수수료 12,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또 19년에 기말 공정가치는 주당 1,600원. 8월 20일 날 100주를 처분하고 2020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는 주당 1,900원이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 그럼 몇 주 있죠 지금? 400주 있죠? 그러면 전기말 평가한 거하고 올해 평가한 거 차이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 게 300원. 300원이 400주 올랐으면 3, 4, 12. 그러면 12만 원. 맞죠? 그럼 좀 어려우려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일까요? 제가 방금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취득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미안해요. 그 개념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취득원가 하고 생각하면서 1,800원이 아니죠. 제 12,000원. 그럴 거면 12,000원 나누기 우리는 500 해서 240원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40원까지 생각해 가지고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다음 중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1번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모형 설계 제작 시험 활동에 관련돼서 지출하는 게 개발 활동이에요. 얘가 자, 그럼 두 번째는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맞는데 평가하는 활동은 개발 활동이 아니에요. 평가 때문에 얘는 틀린 거고. 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있죠? 이거는 연구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도 연구 활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AT 시험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보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거 있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글자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평가했다, 선택했다. 방금 우리 그 제안 설계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안 적혀 있고 거기 보면 선택이라고 적혀 있어요. 평가가 아니고. 그런 형식이라서 이런 문제는 세무사의 스타일은 원래 아니에요. 회계사의 스타일이에요.
자, 얘는 그냥 띄워놓고, 자, 다음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백두산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상각 방법의 변경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정액법 적용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일단 우린 2년이 지난 거죠? 그죠? 지금 우리 먼저 생각할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고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죠. 그럼 소급법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거 정률법으로 계산했던 만큼은 우리가 뺄 거예요. 그럼 엄청 간단하네. 제가 왜 간단하다고 이야기했죠? 취득원가에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금액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잔고 금액은 2억 5천이죠. 그리고 몇 년 남아있죠? 8년. 그럼 2억 5천을 8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상황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 나오죠? 120, 답은 3번이다. 그죠?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월드니스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을 발견하였다. 오류 수정 전 2020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기말 재고 자산이 5만 원, 전년도에 5만 원 과대 계상이 되었고 2020년도 3만 원 과소 계상이 됐어요. 자, 올해 거는 과소 계상됐죠?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을 더 쓰면 매출원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전기에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했죠? 얘를 수정하게 되면 우리의 기초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기말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5만 원 늘어나겠죠?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5만 원도 이익이 늘어날 거고 3만 원도 이익이 늘어날 거고 수정하면 자, 감가상각비는 2020년 10만 원을 과소 계상했어요. 그러면 얘를 수정하면 10만 원 더 감가상각비 처리할 거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8만 원 더하고 만 원 빼면 7만 원 더하면 57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렇죠? 자, 다음 570페이지로 갑시다. 자, 1번 570페이지. 자, 회계 담당자가 11월 1일에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장부에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면 자산, 자본, 부채, 수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다면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그러면 수익의 과소 계상이 나왔고 자산의 과소 계상이 발생을 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면 첫 번째 자산은 과소 계상되니까 3번 4번은 처음부터 아웃. 그죠? 자, 그럼 자본은 과대 계상될까요? 과소 계상될까요? 570. 그 다음 회차예요. 그 다음 회차. 자, 항상 이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비용은 자본하고 같은 방향이죠. 수익이 결국은 이익잉여면 돼 그거들. 그래서 자본과 수익 비용, 수익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얘가 줄었으면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자본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여기서 부채는 영향이 있나요? 없죠. 근데 방금 제가 자본 이야기했는데
수익 가지고 이건 한 마리 건너뛴 거고, 이런 거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산, 부채, 자본. 그럼 이 분기에서 부채를 건드렸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픽스 시켜버리고, 그러면 자산을 낮으면 부채, 자본이 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수익이 낮으면 이익이 낮게 나오겠구나. 이 그냥 틀 가지고 쭉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건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이다 항상.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들이가. 그래서 그냥 자산 가지고 말 안 하고 수익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이 기준 가지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주식회사 한결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승원의 차량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돈 기계장치는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850만원이고 추가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170만원인 경우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얼마? 그렇죠. 자, 동종자산 교환이에요? 이종자산 교환이에요? 이종자산이죠. 그러면 일단 먼저 제공한 자산, 우리 거의 공정가치인데, 그럼 우리 게 기계장치니까 우리 거 공정가치가 170만원. 근데 돈을 더 줬다면 자동차는 더 비싼 거, 돈을 받았다면 더 싼 거, 공정가액보다. 그죠? 만약에 동종이면 장부가액보다 더 비싸고 더 싼 거,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그래서 50만원을 더 줬으니까 220만원짜리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3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판매 또는 처분이 목적이라고 해서 항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판매 목적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재고자산으로 두지는 않죠. 자,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비슷한 표현인 거지만, 재고자산은 제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한 시점까지의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자, 다음 3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 매입운임,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자, 다음 4번. 특정한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를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맞나요?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당연히 팔았을 때 대응 원가가, 그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원가에 집어넣어둬야 되겠죠. 근데 아니하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고객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한 명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마카는 여러분 다 쓰겠구나. 근데 여러분 다 쓴다고 볼게요. 애기들 쓰려고, 애기들도 한 대 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뽀로라도 하나 넣어야 될 거잖아. 그죠? 특정한 디자인. 그런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표현이죠. 뽀로로 말고 근데 종칠 때 봤던 애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우리 코로나 있기 전. 펭수. 아니 제 아이 정치로 가는 거 회사 직원이 보자해서 갔는데, 나 그때 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 뽀로로라고 했더니 같은 펭귄이 아니라고. 자, 4번. 자,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중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거래 전체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죠. 두 번, 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야지 우리는 외상으로 하더라도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다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용역이니까 당연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라의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우리 원가들이 추가 발생 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진행률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부 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답은 4개네요. 4번. 자, 5번. 주식회사 한결은 2020년 1월 1일에 아래와 같이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2020년 12월 31일 98만 원에 조기 상환하였다. 2020년 인식할 사채 상환 손실은 얼마인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결사한다. 그럼 자, 얘 구해보면 되지. 한 달만 상각액 상각해보면 되죠. 한 달에도 1년만. 그럼 1차년도 유효이자가 얼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 95026이겠지. 그죠? 유효이자. 그리고 액면이자는 8만 원. 그러면 15,026원이 일단 상각액이 되겠죠. 그러면 1차년도 발행 금액이 95만 264원인데 이 금액만큼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자, 도와주세요. 얼마죠? 982569 맞죠? 그죠? 그럼 이거 갚는데 지금 98만 원이 들어갔대. 98만 원이 들어갔대. 그러면 이 금액만큼 손해 받겠네. 그죠? 지금 어떤 숫자 썼는지 이해가나요? 그죠? 그냥 사채 장부 금액으로만 온 거예요. 이거 갚으려고 이 돈 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대략 10페이지 뒤에요. 583페이지. 참고로 우리 책 대표하고 방금 쉬는 시간에 통화했는데 쉬는 시간에 참 많은 짓을 하고 다니죠. 나한테 뭐라고 표현했더라? 뭐가 안 됐다 그랬는데 아무튼 책 오늘 안 나왔어요. 책이 오늘 안 들어왔어요. 인쇄소에서 오늘 안 들어왔어요 정도 표현이면 내일이나 다음 주 들어오는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쉴 수도 있겠다. 나 대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출판사 사장이 원래 아니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보면 웅진코에에 보면 음이온으로 그 안에 세정되는 기계 같은 거 있고 한 그 IT 회사 대표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출판사를 하시다가 자기는 싫은데 자기한테 던지고 아버지가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세금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 중국에 수출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 더럽다며. 그래서 변기 청소를 잘 안 한대요. 근데 걔가 전해질인가 이런 게 해서 변기 청소가 되는 그 웅진코에 렌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만든 거예요. 자, 펴셨죠? 583페이지. 자, 1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문제 읽어볼래요. 자, 1번. 유가증권의 분류 방법과 상관없이 배당 가능 이익은 동일하다. 자, 우리 천주. 근데 유가증권 분류 방법하고 상관없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천주고 취득가액이 5,000원, 시가가 4,000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동일할까요? 당연히 우리 장부 가격하고 그 가격은 서로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은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배당액은 똑같겠지, 어느 주식이든 간에. 근데 이익률을 따질 때는 그 장부 가치하고를 평가를 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100만 원 감소한다. 1,000원 내렸고 1,000주니까. 어떤 경우든 모두 단기말 재무상태표 유가증권 장부 가액은 똑같다. 우리 매도가는 증권이든 단기매매 증권이든 1차 연도 기만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얘 둘이의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다음 4번에 단기매매 증권 분류할 경우 단기순이익이 100만 원 감소한다. 맞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니까. 자, 다음 2번. 다음 중 자본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계상된 기타 자본 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다. 참 보기 글자가 창의력은 없죠. 봤던 적 있는 거 계속 돌려 쓰고 있죠. 얘가 그런 게 아니고 기준서에 적혀 있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 맞나요? 맞죠? 저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유상증자는 할인 발행이든 뭐든 자본은 증가한다고. 그런 눈빛을 보내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나요? 액면가 자본금 1,000원인데 내가 돈을 현금으로 10원을 받았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990원이 나왔어요. 자본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10원 증가했죠. 대변은 자본이 1,000원 늘어났는데 차변엔 자본이 990원 내렸잖아. 1원이라도 받는 만큼 나의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안 주고 저기 쪼그리 하나 주고 10원 받았잖아. 그럼 내 돈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할인 발행이 하더라도 발행해서 돈 받으면 무조건 자본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우리 무상증자 자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든지 이익잉여금을 그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든지 혹은 주식 배당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차변 대변이 다 자본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자, 다음 4번 자기 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와 최초 발행가액의 차이를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분류한다. 자, 얘는 지금 포인트가 뭐죠? 소각이죠. 소각이면 감자차익, 감자차손은 액면가하고 차이죠. 근데 발행가 차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끝까지 액면가 가지고 장난을 치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 기업인 주식회사 한결의 3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자, 뭐 쭉 적어놨네요. 매출 총이익이 180만 원. 정기말 채권 잔액은 80만 원. 단기 매출 채권 회수액은 200만 원. 정기말 상품 잔액은 70만 원. 단기 상품 왼쪽이 단기가 맞죠? 단기 상품 매입액이 250. 단기말 상품은 885만 원. 단기 현금 매출액은 75만 원. 현금 매출액 제외하고는 모두 외상 매출금이고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전기에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한 걸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단기 매출 총이익을 말해줬죠. 먼저 단기 거 준 거 가지고 보면 매출 총이익이 180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이거 가지고 먼저 상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외상 매출의 잔액 가지고 보고. 자, 그럼 우리 먼저 상품을 가지고 T 계정을 먼저 해보면 상품 전기말 잔액이 70이죠. 그러면 70만 원. 자, 얘는 상품이 아니라 잠깐 가지고 일단 얘 가지고 볼게요. 자, 그리고 상품의 단기말이 85만 원, 매입이 250. 그러면 상품은 얼마만큼 판 거죠? 얼마? 235만 원.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235만 원이면 얘가 235만 원이 되겠죠? 지금 단기 거 썼으니까 제가 이쪽에 안 쓰고 이쪽에 써서 얘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얘 매출 원가가 얘 매출 원가잖아. 그럼 매출액이 얼마죠? 합치면 415만 원이 올해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매출액 가지고 이제 회수한 거하고 정리하면 될 거잖아요. 지금 채권 말했으니까. 자, 그럼 이 415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 매출이 75만 원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먼저 415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면 얘는 얼마가 되죠? 34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340만 원 가지고 이제 봐야겠네요. 자,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T 계정을 써보면 자, 우리 기초 채권이 80 그리고 올해 생긴 게 340만 원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회수한 게 200 찾았나요? 그럼 얘가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이겠지. 그죠? 그러면 420만 원에 200 하면 220만 원 남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 갔는지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는 정말 시간 깔아먹는 문제다. 그죠? 못 푸진 않는데 선뜻 손대기에는 스트레스 받겠는데.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에 12월 말 결산인 주식회사 정화는 2018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2020년 7월 1일에 동기계장치를 30만 원에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기계장치 장부 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의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자, 얘 지금 18년이니까 19년, 20년 딱 2년 썼죠? 얘 얼마짜리였죠? 장부 가격이 45만 원. 1년에 상각이 얼마씩 되죠? 4만 5천 원. 그러면 2년이면 9만 원이죠? 그러면 얘 얼마죠? 36만 원이죠? 그런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 그러면 6만 원 손해네. 자,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은 기억나시나요? 정부 보조금 있으면 순액으로 그냥 계산해 가라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한테 이익이나 이건 순액으로 나올 거예요. 분기에서만
정부 보증은 장부 있는 거 치운다고 차변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결론은 우리 돈 가지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돈만 가지고 감가상각한 거 빼버린 거예요. 2년치니까 방금 7월 1일에 사서 7월에 팔아버렸으니까 2년치 빼면 얘죠. 그래서 우리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항상 이거잖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다. 그래서 답이 지금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2020년 말 주식회사 백두산의 단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이익준비금은 얼마죠?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액은 1억 1,000만 원.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금액 봤을 때 자, 미처분 이익여금이 5억 5천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3천만 원이 돌아왔고 그러면 5억 8천에서 근데 1억 1천만 원을 처분하면 4억 7천이 차기 이월 되겠죠? 어떻게 4억 7천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임의적립금 이익액이 이익용 돌아오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 당구장 표시는 그거예요. 자본금 10억 원이면 이익준비금이 3억이래. 그러면 2분의 1이 도달할 때까지 최소 10% 하는 건데 5억이잖아. 아직 한참 멀었잖아. 그럼 10% 하면 되겠네. 그죠? 왜냐면 그 2분의 1이 넘어가면 혹시나 해서 2분의 1이 넘어가는데 적립하죠. 그때는 법정 적립금이 아니라 임의 적립금이 돼요.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것도. 자, 그럼 이제 1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억 5천만 원이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12월 30일 단기 거죠. 지금 아래 있는 처분액은 지금 우리 처분 확정일인 2월 25일 이야기예요. 처분액은 12월 31일은 그 위에 것까지. 그죠? 위에 것까지죠. 자, 다음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사업확장 적립금 잔액은 전기보다 3천만 원 감소한다. 자, 사업확장 적립금이 3천만 원이 단기 말에 감소할까요? 이거는 21년 내년 이야기죠. 지금 위쪽만 그거잖아. 적립금 이익도 결의일 날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인데 단기 말에 잡아서 틀렸네요. 자, 이익여금 처분 총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맞고 손익계산 단기순이익은 위에 3번에 적혀 있잖아. 단기순이익.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네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위아래가 어디 선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98페이지로 갈게요. (1번) 598페이지 주식회사 서울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라는 건 이분계를 말하는 거죠. 대변의 자본금, 이익준비금. 이게 무상증자잖아. 그럼 자본금 계정 과목은 증가, 이익준비금은 감소, 자본은 증가, 자본은 감소라서 총자본은 불변. 얘는 똑같으니까 불변. 그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본금은 감소, 아니 증가. 이익잉여금은 증가,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 분류되는 거잖아요. 감소하죠? 자산 총계가 감소한다. 저기는 자산을 안 건드렸어요.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다. 이해가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2번 주식회사 강원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에 상각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 제가 전에 말했죠. 막 2, 3, 4년도 거 물어본다고. 그죠? 그럼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겠죠.
자, 안 써도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 1번? 20년도인데 18년 12월 31일 19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3차년도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되죠. 927만 8,800원 곱하기 0.12 빼기 10만원 더하기 92만 7,880원 곱하기 0.12 그러면서 그 장부 금액만 옆에 적어놓고선 더할 때마다 그것만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나오나요? 그렇죠? 자,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계산기 놀이잖아 사실. 딱 간 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1, 2차 연도면 빨리 하고 3차 연도면 좀 이따 나중에 하고 그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거 빨리 풀어야지. 당해 자산 설치비는 포함할 거고 2번 당해 취득자산 취득세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포함할 거고 당해 취득자산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아니죠. 4번에 당해 취득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발생되는 원가는 시운전비도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자본 내역이다. 세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한 6만 원에 처분한 경우 분기 시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4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만 원 100주면 200만 원이죠.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있으니까 우선 상계하면 100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5번. 다음의 자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취득평가 배당금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매도 가능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2020년 회계연도 당기 순이익의 증가액과 총 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19년도에 2,000만 원에 사서 시가가 19년도에 2,200. 자, 매도 가능 증권 관련 현금 배당금이 300만 원이고 그리고 자, 300만 원 현금 배당금은 수익이 증가했겠죠? 자, 그리고 6월 7일 날 해당 매도 가능 증권에 의한 현금 수령액이 2,500만 원. 모든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으며 취득 시나 처분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자, 얘 지금 얼마에 샀죠? 2,000에 샀죠? 그런데 얼마에 팔았죠? 2,500. 그러면 처분이익이 500.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 그리고 배당금 수익 300. 그러면 800만 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자본은 얼마 증가했을까요?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특성인데 800이 늘어났으면 800이 전부 다 자본이 늘어나야 될 거죠, 수익이. 그런데 전년도에 200을 늘려놨거든. 그래서 올해는 600만 늘어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표현 이해가나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수익이 우리한테 자본이 되는 건 맞거든. 그런데
그 순수한 자본을 그때 200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609페이지로 갈게요. 참 자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609페이지. 자, 1번. 다음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일단 기초가 30, 거래처 파산으로 5만 원 대손 처리, 정기에 처리한 채권이 3만 원 현금 회수하고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1억 원, 1천만 원으로 충당금 설정률은 2%다. 일단 20만 원 설정할 거죠. 그런데 30만 원 있었고 5만 원 처리하니까 25만 원, 그리고 3만 원 받았으니까 28만 원. 그런데 20만 원 할 거니까 8만 원 빼야 되겠네. 그럼 딱 눈에 보이는 1번의 단기 대손상각비는 마이너스 8만 원. 맞네요. 그죠? 다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다. 맞죠? 1000만 원의 2%. 다음 3번 8월 25일자 분계는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상각채권 추심이익. 이건 문분계야. 그죠? 이때는 우리 대손 충당금 처리해가지고 높여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기말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되죠? 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채권은 자산,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뭐? 자산의 차감 계정. 자산과 부채나 수익과 비용은 이미 상기하면 안 되는데 자산과 자산, 부채와 부채는 그냥 차감 계정을 빼는 건 순액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순액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채를 장부 금액으로 보여줘도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 대손 충당금 그 채권도 대손 충당금 뺀 금액으로 보여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회계 1급 책에 적혀 있어요. 세무일직을 못 보고 그 총회법 적혀 있는데 보면 예외에서 대손 충당금 나오는 거 그게 이해해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에서 계산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정률법이고 100만 원의 전년도네요. 20%. 그럼 1차 년도는 20만 원. 그럼 남은 건 80만 원에 20% 하면 16만 원이겠지. 80만 원 20%면.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는 16만 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20대에서 36만 원. 답은 1번이네요.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결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소동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억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1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한결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0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 공사 수익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도급액 곱하기 총 공사 예정액분의 누적 공사 지출액 빼기 기수익 인식액을 빼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가 변하거든. 똑같이 가면 그냥 안분하면 되는데 공사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 예정액은 지금까지 기발생 원가 더하기 추가 발생 원가를 총 공사 예정비로 보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발생한 거하고 앞으로 발생할 거하고 합친 게 총공사 예정비. 거기에다가 전년도 공사비 발생한 거, 올해 발생한 거 다 합치면 누적액이 되겠죠. 그거에다가 계산하면
지금까지 누적 전년도에 했다면 전년도 올해 거 다 같이 합친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년도 수익 인식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올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지금 문제 보면 단기 발생 원가가 1600, 2900 그리고 4500 그러면 16, 29, 45 그러면 9천만 원이 총 공사 예정액이라는 거 알겠나요? 9천만 원? 9천만 원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단기 발생 원가, 기 발생 원가가 19년도에 1600, 20년도에 2900 그리고 그 아래 추가로 발생될 거 4500. 지금 왼쪽이 6400은 작년 이야기고 지금 올해 기준에서 잡아야지. 그러면 전년도 발생한 거, 올해 발생한 거, 지금 기준에서 추가로 발생할 거. 지금 얘 구한 게 16, 그래서 29, 45다 표현한 게 이거예요. 총원가가 어떤 건지 숫자 이해가시죠?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총 누적액이 얼마죠? 16 더하기 29 하면 4,500. 지금 얘 보세요. 처음엔 얘 얼마 공사비 들어간다고 했죠? 처음에 19년도에는 총 8천 들어간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공사비가 늘어난 거예요.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전체가 1억이었죠? 그러면 얘 절반이네요. 5천만 원 할 건데 얘는 누적이고 그럼 전년도에 얼마 인식했죠? 죄송해요. 전년도에 인식한 걸 안 썼네. 난 전년도에 인식한 거 주는 줄 알았어. 청구액은 저거 자기들 이야기고. 그죠? 자, 전년도에는 총 8천만 원이었죠. 그죠? 8천만 원인데 1600 그럼 얼마를 인식했죠? 곱하기 16 나누기 80 하면 2천만 원 인식했네. 지금 제가 쓴 거는 얘는 지금 2019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2020년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빼기 2천만 원 하면 올해는 3천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공사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왜 얘를 과거 거 합치는지 이해가시죠? 지금 과거 거래. 그 앞으로 추가 공사비를 더하는 이유가 공사비가 증감되니까 기존에 8천만 원으로 그대로 가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데 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진행률 산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발생한 거에다가 과거 걸 더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률법에서 정해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죠? 감가상각 방법 변경 혹은 대손충당금 추정률 변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 자, 다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방금 막 이야기했죠? 추정의 변경. 3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는 오류는 2월 이익여금에 반영한다. 아니죠. 중요하지 않는 건 영업외 수익비용. 오류니까 오류 수정이고 이건. 자, 그리고 4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거, 추정의 변경은 안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구분이 안 가면 아직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정의 변경인 거죠. 근데 정책의 변경. 자,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둘 다 적용이 되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그래서 정책이 변경하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전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는 그냥 그렇게만 잡아놓으면 얘는 그냥 틀림이 없어요. 자, 답 5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여진 것은 1번 첫 번째 가 주식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해야 된다. 장난쳐놨죠? 주식이 아니고 현금 배당이죠. 나의 자본 증장 시 발생한 등록세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다. 우리 참 많이 봤죠? 그죠? 송금불산이 소득처분은 기타라고 처리할 거죠. 자, 나 틀렸고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초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한다. 맞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이다. 기타 포괄 손익 2개. 그래서 다 알아. 답은 4번이죠.